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 날이 춥습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갔고요. 낮 최고 기온도 20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고도가 높은 산지의 경우에 아침 최저 기온이 또 영하를 기록한 곳도 있겠고요. 이 쌀쌀한 가을 추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새 체감 온도는 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사이 또 일부 지역에 비가 예보되면서 체감 온도가 실제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또 농작물 관리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10일 원주에서 최대 규모의 미술축제죠. 원주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그 현장 미리 다녀왔고요. 또 영화 직출다리기가 최근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에 진학하는 원주 기업도시의 초교생들이 기존의 삼강중학교와 더불어서 지정중학교에도 분산 배치될 전망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이 기업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삼강중학교의 과대학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구 조정에 따른 지정중 중개축안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빠르면 연내 지정중학교의 중개축 사전 기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원주 사랑상품권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상품권 충전과 결제 등 주요 기능 속도가 개선되고 회원 간의 잔액 이관과 자동 충전 등의 신규 기능이 추가되는 등 사용자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순환파업에 이어서 오는 18일에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적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노조는 10일부터 17일까지 본부별 순환파업, 또 1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추석 연휴도 끝났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에 들면서 이 정당별로 정말 이제는 이 공천 작업, 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현역 의원들도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말부터 시작된 공천 경쟁,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올해 연말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기에 앞서서 공천 작업의 기초자료가 될 평가에 나서게 됩니다. 현역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다가 공천 준비까지 병행하게 되는데요. 아주 촉박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 중에서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9곳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원주, 을을 제외한 7곳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감사 결과는 12월 말에 최고위원회에 최종 보고가 되는데요. 당원 관리나 지역 조직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총선에 대비한 지역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모니터링을 예고하면서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당무감사 결과가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로 이어진 바가 또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관들이 대거 또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과 현역들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죠. 친명과 비명, 또 심지어 이번에 그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축출하자, 뭐 색출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아무튼 11월부터 현역 의원들도 평가하게 되는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현역 의원들의 평가 기준을 확정 지은 바가 있는데요. 의정활동에 380점, 기여활동에 250점, 공익활동에 100점, 지역활동 270점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위 평가자를 나누게 됩니다. 또 지역구별 경선이나 전략공천 여부도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경선에서 감점을 준다거나 이렇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현역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실시가 되고요. 또 11월에는 정부 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역들은 굉장히 강원도 예산이나 시군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총선에 적용하게 될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정기국회 일정이 빼곡하게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공직선거법 개정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현역 의원들의 국회 의정 활동이 이렇게 좀 촘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외 인사들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일정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도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요일별로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원외 인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자 이 일부 현역 의원들도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공천 심사를 앞둔 연말쯤에 당내외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정신없겠네요. 국감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예산 전쟁도 벌어지고 또 공천까지.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이제 이 총선을 치르는 규칙, 룰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선거구 개편 좀 좁게 보면은 이 춘천 지역구가 단독 분구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과 함께 또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이게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김진표 의장만 굉장히 마음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지금 현재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 좀 단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을 해버리면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당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그리고 선거 직전까지 갈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현재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동의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시 단독 분구를 고리로 재획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합구나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전국에 31곳으로 집계를 했는데요. 이 중에 강원도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안이 13만 5,500명 그리고 상안이 27만 1,000명인데요. 지난 선거에서는 춘천을 남부 지역은 갑으로 그리고 춘천 북부 지역의 인구를 떼서 적정적인 철원, 화천, 양구와 붙여버린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이렇게 획정을 했었습니다. 선거법상 하나의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는 할 수가 없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례를 두면서 예외로 허용이 됐는데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갑 지역구는 22만 7천 명 그리고 을 지역은 14만 5천 명으로 아까 인구 상한선을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춘천 단독 분구를 촉구해 왔기 때문에 재획정 대상으로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춘천시의 전체 인구는 28만 6천 명으로 단독 분구가 될 인구 상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네. 28만 명이 넘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밀려 있어요. 또 이제 만약에 춘천이 단독 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철원, 화천, 양구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이 춘천을 또 여기 이제 함께 통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현재 강원도 내 의석수가 8석인데 9석으로 이 한석 중석한다는 것이 또 장기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현재 8석인데 9석으로 한 석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정해서 춘천을 단독 분구시키자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큰 바람인데요.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하나의 그 선거구를 빼서 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춘천을 단독 분구를 시켰을 때 그 접경 지역인 인구가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행 기준으로 춘천시를 만약에 가불로 나누고 원주에 지금 현재 가불 그리고 강릉 등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서 5석을 갖게 되고 나머지 15개의 시군의 인구수를 조합해서 4개 선거구를 맞춰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원과 화천, 양구는 이렇게 묶어도 8만 6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하한선에 미달이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이나 뭐 면적인 특례 이런 것을 둬서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재조정이 좀 불가피하더라도 지역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는 8석에서 9석으로 다시 복원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에 대한 논리가 현재 그 선거구를 인구수로만 현재 그 기준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 면적도 여기에 그 하나의 또 기준치로서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관련 또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목소리도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등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한 곳에서는 항상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춘천을 선거구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에 인구 소멸 위기와 거대 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 소멸 지표와 선거구의 면적을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허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자치 시군의 면적이 큰 곳은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시도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높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또 그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불처럼 특례 선거구가 만들어질 경우 기형적인 선거구가 굳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부터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해당 법안과 함께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개편이 강원도의 바람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과연 국회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넓은 지역은 선거운동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웬만한 유권자분들은 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뭐 상당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반복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 10월 10일이죠. 2023 원주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원주문화재단이 개최하는데요. 오늘 또 그 준비 상황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3 원주 아트 페스티벌 먼저 행사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트 페스티벌은 시각예술 장르가 중심이 된 예술축제인데요. 이 시각예술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성과 시대성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시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축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된 기획 전시와 그 외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자발순환의 회복을 뜻하는 코드블루입니다. 이 코드블루는 심정지의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위기 끝에서 단절과 고립, 또 차별과 양극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지금을 심정지의 응급 상황으로 비유하고 또 앞으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예술적 시선으로 소통해보고자 전시 주제를 코드블루라고 정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원주문화재단 시각예술팀 이유리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트 페스티벌은 시각예술 장르가 중심이 된 예술 축제입니다. 미술 장르를 통해서 지역의 예술성과 시대성을 보여주고 또 그 내용을 시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축제 메인 프로그램은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된 기획 전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가와 예술적 대담을 경험하는 아티스트 토크, 또 작가들의 작업실 투어, 작가분들과 공동 작품을 완성하고 또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또 시민들이 예술적 경험을 풍부하게 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랑 미술적인 요소로 놀이터를 구성한 아트 그라운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 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작가들이 맞이한 위기들로 하여금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또 그게 어떻게 창작으로 표현되는지 예술가들의 위기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기획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블루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전시를 관람한다면 축제 전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작가와 예술적 대담을 경험하는 아티스트 토크, 또 예술가의 작업 과정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작업실 투어, 작가들과 공동 작품을 완성하고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원데이 클래스, 또 시민 누구나 참여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어린이 작가들이 처음 데뷔하는 전시인 야외 전시도 관람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누군가의 시작을 그려낸 작품으로 놀이터를 구성한 아트 그라운드, 아트 로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문화재단 시각예술팀 이유리 대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 이제 재단의 시각예술팀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종합예술을 표방했던 아트 페스티벌이 시각예술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각예술 장르에 특화된 예술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지역의 다양한 작가분들 또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들을 보여드리는 축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미술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포괄해서 시대적 이슈, 메시지들을 축제 안에 표현해내고 이 내용들을 시민들과 교류하는 무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 11월 8일에 기획전시 잊혀진 전쟁이라는 사진전을 치안예술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12월에는 그림책 페스티벌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원주 대표 문화 콘텐츠인 그림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책 페스티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 지역의 작가, 시민들 모두에게 또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2023 원주 아트 페스티벌은 오늘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첫날인 10일에는 오후 2시 개막식을 비롯해 도슨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의 직줄다리기 300년 전통을 간직했는데요. 최근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직줄다리기 보존회 권원갑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직줄다리기의 지금 역사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영월 직줄다리기 유래는 단종대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종대왕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상군으로 강봉되어서 영월 청령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자 영월 관풍원에서 숙부인 세조의 사약을 받고 승하하였습니다. 그 후 숙종 24년인 1698년에 단종이 복위가 되자 영월 주민들은 단종 복위를 크게 축하를 하면서 그동안 단종의 애환과 서름, 억눌렸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칠구로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300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줄다리기를 통해서 주민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줄다리기 보존에 2019년도에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또 이 줄다리기 전승과 향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줄다리기가 유지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죠.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월 칡줄다리기는 그 역사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줄의 소재가 칠기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된 당시 단종제의 최고의 볼거리 행사로 이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 9월에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이 칡줄다리기를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영월 칡줄다리기 보존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증 자료 발굴과 그동안 학술적으로 체계를 정립하고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열지 못했던 강원 민속예술축제를 지난해 2022년도 정선에서 개최했는데요. 네. 우리 영월 주민 약 260여 명이 영월 칡줄다리기를 출전하여서 경연을 하면서 영월 칡줄을 알리는 데 다시 한번 크게 기여를 하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제56회 단종문화재를 전후해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한 여러 조건들을 몇 차례 거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였고요. 지난 6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 영월 칡줄다리기 보존회에서는 거기에 따른 재반 절차를 이행하고 마침으로써 마침내 9월 22일 영월 칡줄다리기와 영월 칡줄다리기 보존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종목 및 보유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떤 또 과제, 또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네, 이제 영월 칡줄다리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이제 무엇보다 전승 체계를 잘 구축해서 꾸준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고요. 영월 칡줄다리기 원형 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민속놀이인 영월 칡줄다리기를 더 널리 홍보해서 영월이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특화시켜서 영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더 넘어서 대한민국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게 진행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계속해서 꾸준히 또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존 가치가 상당합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향후에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월 칡줄은 무게만도 7톤이나 되고 줄의 길이가 약 30m나 돼서 참여 인원이 26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승자를 더 많이 발굴하고 칡줄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현실에 맞는 다양한 행사 방법, 운영 방법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월 칡줄다리기도 이제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타 지역의 줄다리기처럼 전승관을 건립하든가 하여서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영월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민속놀이로 발전시켜서 영월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속놀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칙 줄다리기 보존의 권한가 사무국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